책으로 떠돌 수 있다. 북들쥐 쭈입니다. 오늘은 좋은 기분을 녹음을 하죠. 아, 네. 좋은 기분이신가요? 네, 저는 좋은 기분입니다. 좋습니다. 쭈는요? 저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일단 한 줄 평부터 하고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자, 좋은 기분의 작가님이 누구십니까? 그 녹사라고 요즘 되게 유명하신 분이세요. 박정자 숫자님이신데 염리동에 이제 있잖아요, 아이스크림이. 그래서 저도 먹으러 갔습니다. 맛있더라고요. 네, 맛있었어요. 왜 그렇게 보세요? 아야, 계속 들으려고. 아, 네네. 그래서 이제 한 줄 평으로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네요. 네. 쭈는 어떻게 한 줄 요약을 하셨나요? 사실 이 책은 이제 아이스크림 가게를 여신 이 작가님이 이 아이스크림과 관련된 창업에 대한 스토리와 더불어서 이제 왜 이 정도에 담겨있는, 이제 아이스크림에 담겨있는 그 본인의 생각과 고객을 대하는 여정,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 이런 식으로 총 책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딱 책을 보면서, 그러니까 아이템에,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아이스크림을 택했지만, 이렇게 아이템의 고객 여정을 좀 충실히 담을 수 있는 히스토리를 볼 수 있는 게 참 영광이었던 것 같고, 결국 뭔가 이 아이스크림을 택하신 이분의 일, 그리고 그 자체가 또 삶이시기도 할 것 같은데, 결국 여기서는 좋은 기분이라는 말처럼 태도에서 시작을 한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딱 나올 수 있는 핵심 단어가 좀 생장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결국 올바른 태도에서 시작되어야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로 큰다라는 그 생장의 표현에서 조금 한 줄 평을 좀 논하고 싶습니다. 각자의 속도에 따라서 성장을 하는 게 이제 생장이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또 이 책이 죄송합니다. 쭈님이랑 맛있는 걸 먹어가지고 맞죠. 그렇죠. 네. 또 특히나 이 책이 아이스크림 접객할 때 사람을 뽑으려고 나오는 가이드였잖아요. 이제 거기서 근데 솔직히 알바생 입장으로서 아니면 정규직이나 고용자 입장으로서 부담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어쨌든 저는 이제 한 줄 평 요약을 하자면, 좋은 기분은 신념, 체력, 매일의 컨디션, 이 세 박자가 끊임없이 조화를 이루는 하나의 종합 예술이다 라고 요약을 했어요. 이 내용에서도 이분이 마치 연극하는 것처럼 손님이 이제는 핸드폰으로 쳐서 와보잖아요. 미리 그 매장을 다 그림을 그리고 이제 들어오고, 요즘은 나갈 때까지 그 모든 여정을 다 신경을 쓰신다고 책에 나와 있어요. 그런 접객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접객이야말로 프로가 아닐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손님에 따라서 밝음도 조절하고 너무 막 오버하지도 않으면서 적당히 딱 따뜻함도 주는, 그래서 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안녕하세요, 오세요도 다 고려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쭈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질문을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는, 이제 여기서 나온 문장에 기반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스스로 마음을 잘 다스리지 않은 채 접객을 하면 자신의 하루도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는 일과 삶 양쪽 기분의 온도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던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제 예측입니다. 네. 또 설명해주세요. 왜 자꾸 윤복이라고 적는 거예요? 그러게요. 북부 일주가 아니잖아요. 쭈님 빨리 말씀해주세요. 말씀해주세요. 왜 윤복이죠, 제가? 제가 이제 성씨가, 이제 뚜님의 성씨가 윤자로 시작되는데, 뒷말은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뒷 이름을 생략하는데, 일단은 복덩이라고 해가지고 윤복이, 그러니까 복덩이라고 하면 너무 또 발음이 길어지 여름이 힘들어서 복이라고 해가지고 윤복입니다. 근데 제가 애칭이라 가지고 그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그렇게 또 뭔가 칭하는 것 같은데, 뚜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제 뚜가 접객을 할 때 평소에 마음의 태도는 어떤지, 그러니까 접객을 한다는 말이 여기서는 이제
손님을 맞이하는 대할 거니까. 때인데 이제 뚜님께서도 이제 손님을 그죠. 대할 일이 되게 많지 그죠? 않습니까? 아니면 클라이언트로 만난다거나. 그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의 태도는 평소에 어떨지도 좀 궁금하고 이게 일과 삶의 기분의 온도차를 줄이기 위한 이게 편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있죠. 왜냐면 일상에서 기분이 안 좋은데 일을 그죠. 해야 돼. 근데 그죠. 일에서 기분이 좋았는데 일상에 들어오니까 갑자기 기분이 안 더러워질 좋아지. 수 있죠. 근데 네, 병존할 안 수밖에 좋- 없어. 그 맞아요. 접점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일과 삶의 기분 온도차를 줄이는 노력도 필요할까? 그러니까 필요한지도 물어보고 싶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온도차를 줄여야 되는데 그 이제 뚜님의 노력들이 어떤 건지도 궁금하네요. 저는 일단은 지금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으니까 저는 접객이 어찌 보면 클라이언트 대표님들이죠. 그리고 예전에 직장 생활을 했을 때는 상사분들이 되겠죠. 그때 마음의 태도는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박정수님 녹사분이 전 단순히 물론 막 아이스크림 자체를 맛있게 하려고 막 많이 치시기도 하고 재료를 많이 선별하시기도 하고 하시기도 하지만 일에 대해서 우리 이 손님이 오기까지 정말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만난다는 것 자체에 정말 감사하다 느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감사함을 전달하는 그 마음으로서 이 가이드가 나온 건데 저도 정말 그런 마음처럼 어떤 일이 있든 제약이 있든 아니면 창의력이 많이 해야 되든 부담스러운 상황이나 상관없이 늘 감사함을 가지고 만나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알바를 한다거나 할 때 기분이 나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특히 접객은 좀 다른 게 손님들을 계속 만나다 보면 그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무례한 사람도 정말 많고 막 기분 나쁜 게 다 티가 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아무 말도 안 해도 그 에너지에서 주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온도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저는 늘 일기나 운동이나 이런 걸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온도차가 되게 심했던 사람이고 연극성 장애라는 성격이 있을 정도로 겉으로 엄청 밝게 하고 집에 와선 좀 씁쓸해하는 그런 성격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게 좀 일치가 돼서 내 온도차가 지금 그 기복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 노력은 솔직히 사랑인 것 같고요. 내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내 자신에 대한 태도를 다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화나 이제 일기도 어찌 보면 나와의 대화잖아요. 이제 이거를 구두로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또 글로도 대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다 보니 감정의 기복이나 온도차가 좀 일관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계속 조절하고 싶은 이유도 감사하니까 단순히 이 기분에 매몰되고 싶지 않아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기분 나쁜 일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기분 나쁜 일이 많은데 생각보다 시간이 지나면 이해되는 일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화가 나고 이해가 안 되면 저 되게 감정 표현을 못 숨겨서 되게 속상하긴 한데 그거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죠. 그래서 이 순간은 참 이해가 되지 않지만 분명 이해될 테니 감정을 좀 풀고 오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 행위로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대화. 네, 행위로서는 뭐 일기 쓸 수도 있고 산책으로서도 될 수도 있는데 네, 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의 질문을 받아서 쭈님에게 하고 싶은 질문이 이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 좋은 기분이 하나의 씨앗이 돼서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사회에도 이제 선순환을 일으킨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반드시 돌아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쭈님한테 이제 그 나의 기분, 쭈님의 기분이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쭈님의 기분과 누군가의 기분을 위해서 행하는 아주 작지만 중요한 건 뭐라 생각하는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물을 꼭 내리고 뚜껑 열어놔요. 왜냐면 이거 하나로 진짜 기분이 나쁘고 이거 하나로 진짜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만 지키는 사소하지만 정말 좋은 기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애초에 쭈님께서는 내 기분과 사회 기분은 뭐 좀 독립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매너적인 관점에서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사회에 맞아요.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 네. 저는 인사하는 거? 아 그래요. 이분도 그렇잖아요. 인사하는 맞아. 거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제일 만났을 때 저도 이제 이분께서 인사의 중요성, 그러니까 감사함, 미안함, 고마움 이런 인사의 기본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를 적극적인 면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생에서 이제 사람을 대할 때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환대자예요. 내가 그 사람을 인식했다는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근데 그 이제 표현의 방식이 뭐 인사는 하는데 약간 띠꺼울 수 있고 그죠. 아니면 너무 반가울 수 있고 네, 형식적일 수도 있고. 뭐 네. 그렇긴 한데 그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뭐 인사를 안 할 때가 있긴 하죠. 그냥 조용히 들어간다거나 아니 하는데 그냥 뭐 저랑 눈 마주치는 사람은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막 엄청 반갑다 막 이런 건 아닌데 네. 그래도 뭐 인사를 포함해서 이제 미안한 거나 고마운 거나 이런 건 그래도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표현을 해야지 상대방도 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그 관계에 있어서 되게 좀 그래도 뭔가 모나지 않게는 되는 것 같아서 아 그래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네요. 네 어쨌든 영향을 크게 미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인사 안 하고 싶으면 그냥 조용히 들어가시고 그러시는 거죠. 네. 조용히 들려주기 싫으니까. 그쵸. 그렇군요. 또 쭈님이 인사해주면 마음이 더 하늘에 높거든요. 네. 저 여기 본 적 있죠, 저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근데 뭐 인사성 좋은 사람 만나면 되게 기분 좋잖아요. 그죠. 되게 사소한데 엄청 크죠. 맞아요. 그런 거가 좀 믿는 것 같아요. 그죠. 이제 그 인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분의 내공이 더 쌓였을까요? 그죠. 맞아요. 그렇군요. 인사를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진짜 맞아요. 근데 했는데 돌아오는 게 묵묵부답이다 하면 서로 그죠. 뭔가 무한해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인사를 안 하게 되는. 서로 그렇게 되는. 맞아요. 맞아. 받는 것도 진짜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하는 것과 받는 것 그게 하나의 비즈니스 공동체 선순환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같긴 하네요. 그럼 쭈님이 뭐 그냥 저번 의미로 안녕하세요 할 때 그 이상으로 반응하면 좋아요? 안녕하세요. 더 멀리가고 막. 그래서 기분은 좋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 더 이상 좀 약간 당황은 하겠지만 그래도 누군가 나를 반긴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다음에 인사할 때 나도 더 뭔가 격렬하게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 드세요? 욕심이 아니요. 저는 그런 생각은 안 되고 근데 저는 그런 느낌을 항상 뚜님한테만 안 해요. 아니면 뚜님께서 인사를 할 때 언니 하면서 이렇게 달려오거든요. 뛰어서요 멀리서. 그래서 근데 저는 평생 살면서 이런 인사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되게 좀 고맙죠. 그런 부분에서. 그렇군요. 좋습니다. 네, 다음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고 싶은데 네. 약간 제가 아까 했던 질문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일 것 같아요. 네. 이제 녹사님께서는 아이스크림 적개기는 주로 사람들의 천진난만함을 바라보고 또 유지해주는 일에 대한 소명, 어쨌든 이 아이스크림을 보면 그 대중들이 느꼈으면 하는 브랜딩 개념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나이가 많든 적든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항상 그러면 눈을 생기를 띠고 있대요. 그죠. 왜냐면 사실 야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래? 라고 하면 와 맛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되게 달콤하고 그죠. 시원하고 그냥 기분은 좋게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뭔가 입가심 용도로서 좀 에피타이저 느낌으로 후식 혹은 그런 느낌으로 좀 약간 딱 마무리하는데 기분 좋게 마무리한다는 그런 아이스크림의 개념이 있는데 이분은 그거를 되게 천진난만함을 바라보고 또 유지해준다는 게 좀 저는 좀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인간의 마음에 이렇게 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이스크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이렇게 또 표현하시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되게 좀 흥미로웠거든요. 네. 그래서 뚜께서도 이제 앞에서 그 질문했던 답이 이제 평소 이제 클라이언트를 대할 때는 이제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자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진심으로 사람을 대할 때 이제 고객들은 뚜님의 이런 브랜딩력과 일로서 어떤 느낌을 받고 싶어 할까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명확하게
내 하루를 좋아하는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아침에 아침에 눈을 뜨고 싶다는 이유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전 행복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거나 내가 좋아하는 하루들을 쌓아간다는 게 이분 입장에서도 결국에 사람은 좋은 기분을 얻고 싶어서 노력한다라고 본인의 결론을 냈잖아요. 그래서 그 물건이 이제 시간을 보여주는 게 아이스크림이었던 거고 아이스크림은 진짜 신기해요. 이분 말씀하신 것처럼 고체이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녹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어찌 보면 시계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 이렇게 아이스크림이 녹기 전에 넌 뭐 할 거니?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고 또 1년에 한 달을 쉬잖아요. 겨울방학을. 그래서 저는 제가 일하는 일이 브랜딩 디렉터 부분이랑 브랜딩 디자인 쪽으로 계속 하고 싶은데 그 일이 저는 결국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즈니스가 세상을 또 바꾸고 사회나 문화를 만든다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신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신념을 이루는데 좀 더 구체적인 역할을 제가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을 주고 싶죠. 내 하루를 좋아하고 있는 느낌. 내 아침을 설레는 느낌. 그러니까 뚜님께서 했던 작업물을 그 사람들이 받았을 때 네, 서로 그런 과정을 같이 하고 싶죠. 그런 그분들이 느낌을. 그 작업물을 받았을 때 내 하루가 이 작업물로 인해서 행복해진다는 느낌을 받고 싶다는 거야? 그런 것도 있고 저 사람은 자기 인생을 정말 좋아하는구나의 느낌도 주고 싶어요. 왜냐면 아까랑도 같은 맥락이었는데 뭐 온도차 줄인다 이런 얘기도 일을 잘하는 사람은 연애도 잘하고 가정관계도 좋고 하나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 코어가 다 통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명문대를 계속 원하는 이유가 그 애들은 심플하잖아요. 뭔가 노력도 되게 즐겁게 하고 인생 살 때 그 코어가 좀 하나인 친구들이 결과가 다 늘 좋아요.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그게 네 이거 막 서열하나 이런 거는 되게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운이 여러 가지 작용도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되게 뭔가 브랜드 디렉터 같은 라이프스타일 디렉터 네. 같은 느낌이 다 들긴 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누군가한테 전달해 주려면 일단 제 인생부터 좋아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 하루를 좋아하고 아침을 늘 설레게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 주고 싶어요. 이제 마무리로 그 우울증이 보통 아침을 되게 싫어하는 병이래요. 전 그거 되게 공감하거든요. 아침 일어나면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하고 싶지 않을 때 되게 괴로워요. 그래서 저도 한때 잠을 자면서 미루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더더욱더 내 하루를 좋아하고 아침을 설레는 느낌을 주고 싶고 저도 그렇게 가지고 싶죠. 이런 맥락에서 쭈님한테 제가 또 질문하고 싶은 게 시간이 흘러감을 표현하는 이제 가장 적합한 물체가 아까 말했듯이 아이스크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자는 이를 선택했는데 아이스크림 이 한 컵을 통해서 좋은 기분을 느끼고 그 흘러가는 시간을 이 온전히 한 컵을 먹는데 집중하라라는 의미였는데 쭈님이라면 쭈님한테 시간이 흘러가는 거 혹은 그런 시간이 쌓아가는 거를 보여준다는 행위나 아니면 물체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저한테는 그게 일기나 다이어리 꾸미는 거거든요. 그때 내 시간이 그냥 소모되는 게 아니라 쌓이는구나를 보여주는 게 저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일기나 다꾸. 이게 쭈님은 뭐인지 궁금해요. 저도 그래도 좀 일기를 그래도 쓰려고 하는 편인데 이제 막 자주 쓰는 편은 아니지만 저는 딱 사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쭈님 사진 진짜 좋아하세요. 저도 진짜 많이 찍어주시고. 맞아요. 그냥 그거 사진을 뭐 이전만큼은 많이는 찍진 않는데,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시간이 흘러갔구나 쌓이는 걸 보여주는 게 직접적으로는 이 친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아이폰이 제가 아이폰을 쓰는데 가끔 뜨잖아요. 갤러리 맞아. 1년 전에 1년 전의 추억을 맞아, 보세요라고 맞아. 하는데 그냥 뭔가 가끔 그렇게 뛰어나올 때 잠깐 들어가 보긴 하거든요.
보면 이랬지라는 맞아. 생각들도 많이 들고 그때 했던 말이나 생각도 기억이 나고 근데 뭔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쌓여지는 게 사진만한 게 있을까? 그러니까 사진보다 더한 게 있을까 그러게요. 생각했을 때 저는 그렇게 큰 건 없는 것 같고 사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사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일상이 너무 반복되다 보면 이걸 안 찍는데 막상 이렇게 찍는 게 나중에 보면 그렇게 추억이 나잖아요. 맞아요. 영상이나 진짜 그런 그런 것 것들 맞아요. 좀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 그럼 역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 있어요. 음. 그런 시간의 흐름에서 자연스러운 사진 너무 좋아요. 근데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서 요즘 사진 찍는 것 때문에 역으로 안티 뭐 사진 이런 식으로도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요? 네, 아니면 보여지는 거 말고 지금 당장만 뭐 찍을 수 있게 업로드되는 앱도 있고 그런 면의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은 시간을 쌓는 거다 이렇게. 저는 그럴 경우는 이제 사진을 업으로 하거나 이제 뭐 그러신 분들 이게 사진 진짜 진심인데 이제 사진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게 나왔다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그냥 인스타그램에 과시용으로 한다. 과시는 뭐 그분들이 택한 거니까 그런 그럴 수 있는데 거니까. 저는 관심 없어요. 그렇게 하든 말든. 그런 것도 시간을 쌓았는데 뭐 어쨌든 뭐 그런 그분들의 걸로 사실 있을까? 커리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때문에 그분들은 사진을 이제 커리어적인 관점에서 훨씬 더 중요하게 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니면 이제 뭐 과시 부분에서 그걸 보고 본인의 이런 뭔가 신념이 흔들리거나 뭔가 자존감이 흔들리거나 뭐 그러면 사실 이제 그분이 과시라고 느끼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그냥 안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맞죠. 제 사진첩만 봅니다. 그래서 뭐 자주 들어가 보는 것도 아닌데 여기서는 결국 저 자신에 집중한 시간이 흘러간 게 뭔가를 했을 때는 사진인 것 맞아요. 같아요. 저도 참 쭈님이랑 진짜 사진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그죠? 진짜 맞아요. 많이 찍어주시고 맞아요. 맞아요. 좋은 장소에 가면 사진 남는 게 사진반이라는 그죠. 게 이게 됩니다. 전 또 쑥스러워서 못 찍었는데 그런 걸 늘 해주셨다. 맞아.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 네. 질문일 것 같은데 이게 자신을 잃어버리기 쉬운 시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목사님께서. 그래서 근데 이제 자기 미각, 아이스크림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자기 미각이나 자기 상태에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이제 스스로에게 여유를 주고 삶을 충만하게 하는 행동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거에 대한 수단을 이제 녹사님께서는 아이스크림을 택하신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아이스크림 먹을 때 맛있다, 그죠, 온전히 달콤하다, 집중하는, 시원하다. 되게 본능적인 맛 표현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어쨌든 그러면 난 체리 주빌레를 예를 들면 제가 땡하는 게 모르겠어요. 뭐 호지차 드셨다 했죠. 호지차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다. 이렇게 하면 내가 호지차를 좋아하는 거구나라는 취향으로 이어지게 되잖아요. 이어지게 되니까 그게 뭔가 되게 짧은 순간인데 온전히 집중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뚜님께서는 이제 집중하는 이제 스스로에게 여유를 주고 삶을 충만하게 하는 행동이 뭘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네,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전 이제 이게 일이 되고 싶어서 계속 고민하는 사람인 거죠. 네, 일과 삶은 물론 다른 영역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비슷한 영역이긴 한데 전 이게 일이었으면 좋겠죠. 하고 있는 일. 그래서 한 것 같아요. 일을 통해서 스스로의 여유를 주고 삶을 충만하게 하고 싶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고 싶죠. 그리고 또 그 일이 또 결국에는 중심이 잘 잡혀야 관계가 또 원활하더라고요. 재밌어요? 일이요? 재밌죠. 근데 이제는 그런 느낌이에요. 재밌는데 그래서 또 괴로운 게 있어요. 확실히 재밌는 영역은 맞는데 어떻게 해야 더 잘할 수 있을까라든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씬에서 지금 저는 병원 씬에 있잖아요. 나중에는 좀 커리어를 쌓거나 좀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뭔가 부드러운 라이프 스타일 씬으로 가고 싶은데 이 씬에서 내가 원하는 이 신념을 이 브랜드 색깔에 맞게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부분을 계속 고민하는 게 괴롭기도 하지만 동시에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계속 하고 싶죠. 좀 더 뭐 어떻게 해야 좀 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의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네, 저는 이게 일이죠. 대단한 것 같아요. 일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되게 드물잖아요. 그렇죠. 네,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게 되게 그렇죠. 희한하기 힘들잖아요. 힘들죠. 왜냐면 또 때로는 그게 되게 그것 때문에 내 일상이 또 전체가 돼버릴 수 있죠, 일이. 그래서 다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더 내가 믿어주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 마지막 질문을 쭈한테 한번 할게요. 그 좋은 기분은 자기 자신을 긍정하면서 생기는 시작이라고 말을 해주셨고, 전 그 부분을 제일 하이라이트 막 별표 3개까지 하면서 했어요. 그러려고 아이스크림을 먹는 거 아닐까? 나 오늘 잘했어. 뭐 오늘 너무 행복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자존감을 높이려면 이제 자기 긍정, 타인 긍정 이렇게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이제 전 들었어요. 책에는 이런 표현은 없지만 이제 그렇다면 쭈는 요즘 어떤 기분을 자주 느끼는가 그거에 대한 색깔을 표현하자면 어떤지가 궁금하고 그걸 통해서 쭈는 나 자기 긍정과 타인 긍정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뭐 나 긍정만 하고 타인 부정을 하는 사람인지 나는 부정하고 타인 긍정만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둘 다 부정하는 사람인지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자기 부정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타인 부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답이 없거든요. 다 싫어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맞아. 네, 그래서 전 이제 서로 긍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요즘 느낀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 궁금해요. 뚜님은 무슨 색이세요? 저는 요즘 연한 핑크색 같은데? 연한 핑크색? 맞아요. 약간 그거랑- 설레이는 맞아요. 느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네, 그쵸? 맞아요. 연한 핑크색이랑 연한 하늘색? 네, 그렇게 이제 전 좀 봄의 색깔? 네, 봄. 파스텔 색깔이 요즘 기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자기 긍정에서 타인 긍정으로 이어진 것 같아요? 지금은 둘 다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자기한테는 엄격하고 남한테 관대하라는 말이 전 절대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나한테도 엄격하면 나도 모르게 타인한테 엄격하게 되는 사람이라 둘 다 조금씩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타인을 긍정하는 만큼 나도 긍정하게 되고 나도 긍정하게 되는 만큼 타인 긍정을 좀 이렇게 비율이 점점 같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걸 늘리려고요. 긍정하는 비율을. 저는 요즘 좋은 기분이 아닙니다. 무슨 색깔이에요? 그래서 저는 실은 개인적으로 쭈님이랑 이번 달에 이거 녹음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쭈님. 근데 그러니까 오히려 녹음을 해서 좋았고, 네. 그러니까 책을 읽어서 좋았고, 네. 그 기분은 좀 저는 요즘 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일에 치이기도 했어서 너무 피곤했어요. 그냥 약 한 4주에서 뭐 이게 좀 된 것 같은데. 네. 근데 뭔가 이 바쁜 생활이 계속 그러니까 줄어지진 않고 계속 바빠지지 이러니까. 네, 진짜 거의 한 3년 동안 제가 옆에서 봤는데 그냥 일이 그냥 디폴트해서 그냥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되게 좀 피곤함을 많이 느껴서 그 제 자신에 대한 감각도 많이 무뎌진 상황이거든요. 그냥 작업물만 계속 보게 되는.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그러니까 제가 자주 표현하는 게 피곤하다 이거든요. 네, 맞아요. 피곤하다. 그냥 이런 거 같아서 좀 그런 느낌의 색깔을 표현을 하라고 하면 짙은 파란색? 근데 그 이유는 그러니까 심연의 색깔 같은 거예요. 이거 좀 계속 바다 내려가는 색깔처럼. 네, 바다 색깔. 근데 그 깊이는 사실 제가 또 바다 색깔을 표현을 한 이유는 뭐 파란색을 제가 좋아하기도 하지만 결국 그 수심으로 내려갈수록 제가 느끼는 뭔가 감정이나 책임이나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더 깊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런 뭐였죠? 또 심해 동물 아세요? 네네네. 걔네들이 눈이 없잖아요. 눈이 퇴색이 됐잖아요. 네, 아기 이런 애들. 그러니까 좀 막 눈 심해 동물처럼. 요즘 고찰을 많이 하시네요, 심해.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방금 표현을 했지만 꽤 괜찮은 표현.
약간 그럼에도 항상 깨있다. 레이더처럼. 수신. 뭔가 애도 깨어있다라는 표현을 했고 네. 그걸 약간 바다에 비유해서 짙은 파란색. 근데 그 알아요? 그 아기나 이게 시민들이가 불빛 같은 거 있다고 했는데 네. 어쨌든 뭔가 불빛은 있다. 나 여기 있어. 이런 느낌. 웃기긴 한데요. 저는 보라색이라 생각했는데. 아 저도 그렇게 표현할까 네. 하다가 뭐 보라색일 수도 네, 있겠다 생각. 근데 그 색깔이 진짜 더 와닿네요, 표현이. 그 심연의 색깔. 맞아요. 네. 심연의 색. 하지만 나는 존재한다. 네. 네. 고로 나는 네. 존재한다. 없지만 나의 감각은 살아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좀 수면으로 올라와서 햇볕도 쐬고 다시 수면에 들어가고 뭐 아무튼 좀 지금의 그 색깔은 어제 통일하고 싶은 건 파란색입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색깔 짙은 농도 아직은 네. 검정이 아니라서 좀 다행이다. 그럼요. 생각을 하고요. 계속 그 쭈님은 막는 분이시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파란색에도 점점 맞아요. 기분이네요, 진짜. 네, 좋은 기분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기분은 좋을 때 있죠. 그죠. 네, 뭔가 요즘 약간 좋은 기분을 어떻게 찾을까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래서 웃긴 영상을 찾아봐요. 나 그런 식으로 하루에 웃고 좋은 기분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하루에더라도. 그래서 막 좀 약간 미친 듯이 웃긴 영상 이런 것들 좀 찾아본다거나. 혹시 뭐 최근에 뭐 보셨어요? 최근에 너무 웃긴 걸 봤어요. 그 되게 스탠딩 코미디언인데 그분이 고양이를 대할 때 되게 사람처럼 대하는 영상이 있는데 네. 나중에 보여주세요. 진짜 너무 웃겨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진짜 미친 듯이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네. 잘 녹음 되셨어요. 끝나고 바로 보여주세요. 네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래도 좋은 기분을 유지를 하려고 그렇네요. 즉 제가 이제 표현을 했던 저도 일과 삶 양쪽의 기분의 온도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 노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에서도 기분이 좋았으면 좋겠다. 맞아. 이런 느낌을 하기 위해서 그걸 끌어올리기 위해서 삶의 기분을 좀 올려서 좀 가려고 하는 거. 그래서 좀 그런 노력이 지금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조금 무너질 것 같아서 그런 의미고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할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은 전 타인 긍정은 항상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긍정은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좀 하는 편이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뭐 제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 자신이 믿고 있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자기 긍정을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이 책에서 제가 이것도 물어본 이유가 타인은 우리에게 결정적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맞아요. 그 문장이 전 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자기 긍정만 해도 안 되고 타인 긍정만 해도 안 되고 그 모두를 해야 하는데 그 중심이 또 좋은 기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이번 연도는 진짜 이렇게 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중요시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걸 더 테마로 잡았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랑데부란 책을 하기로 했어요. 네, 맞아요. 뚜님께서 저한테 또 선물을 해주셔서 그럼요. 이 책을 너무 뭔가 감사하게 너무 이쁘게 읽을 것 같아요. 네. 책도 이쁘거든요. 또 쭈님께서 짙은 그 심해에 들어가셨을 때 이렇게 같이 노력하고 있는 누군가의 삶을 얘기하면서 그 그림을 보면서 좀 힐링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는 이제 이 그림으로 먹고 사는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기서 이제 또 삶이 다 들어가 있네요. 맞아요. 저희가 이번 연도 테마를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 게 결국 삶의 의미를 일과 사랑, 관계, 네. 이런 걸 할 건데, 이제 관계라는 거는 되게 사회와의 관계, 그쵸. 사회와 나의 관계일 수 있고, 네. 나와 나와의 관계일 수 있고, 뭐 그런 의미에서 네. 관계를 나와 너의 관계. 나와 네. 너의 관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결국 저희가 이 세 개 테마를 가져오게 된 이유도 결국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그쵸.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관련된 책들이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테마를 결국 삶의 의미를 3가지 파트로 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하고 그죠. 관련해서 이제 다음 달부터 저희는 이제 키워드 1 그리고 키워드
관계, 사랑, 사랑 그리고 네. 관계 이렇게 해서 좀 3개의 로테이션들로 그거에 맞는 책들을 가져와서 리뷰를 해보려고 그죠. 합니다. 이게 또 저희가 노는 방식 아니겠어요? 네. 저희 신년민 책으로도 놀 수 있다. 맞아요. 라는 걸로 네, 성장을 또 재밌게 하는 우리만의 음. 속도의 생장을 하자. 생장을 합시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의 에피소드를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 안녕.